예, 이번 단어는 4장 점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 제품은 개요부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바로 전 단원에서 학습했던 석재가 풍화나 분회에 의해서 아주 가늘어진 입자로 바뀐 것을 점토라고 얘기합니다. 자, 점토의 제조 방법 순서도 이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원토 처리, 원료 배합, 반죽, 성형, 건조, 소성까지 불에 굽는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이 점토 재료의 분류, 토기가, 도기가, 석기가, 자기가 약 몇 도 정도에서 구워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토기, 도기, 석기, 자기가 있을 때 대소관계를 따졌을 때 이게 불에 구워지는 소성 온도입니다. 소성 온도고 강도도 순서가 똑같아요. 토기가 강도가 가장 떨어지고 자기가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기가 가장 큰 것이 흡수율이고 자기가 가장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흡수율이 낮을수록 좋은 제품이 되는데요. 어쨌든 일단 온도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온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만 출제되다 보니까 토기 아니면 자기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엔 각각 4개의 그 점토가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고 특히 온도가 자주 이제 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을 좀 혼돈에 빠뜨려요. 그럼 그냥 막 드립다 외우지 마시고 토기는 1000도도 안 되게 구워진다라고 암기를 하시고 도기는 1000도에서 1100도, 석기가 1200에서 1300도, 자기가 1300도 이상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얼추 알고 계셔야 문제를 맞히실 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어렵지가 않으실 거고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자, 소성 온도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몇 도씨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소성 온도 측정으로는 제게르콘을 쓴다라고 했고 그것의 약자를 SK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성질을 가서 볼게요. 점토의 주성분은 실리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실리카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알루미나가 그 외의 것을 차지합니다. 점토의 색깔과 관련이 있는 성분은 카올린. 원래는 화학적으로 아주 순수한 백색 점토를 카올린이라고 하긴 해요. 거기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짙은 갈색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황토빛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점토를 한번 구운 다음에 부셨어요. 붓은 그 분말을 샤모떼라고 하는데 또 다른 점토 제품의 점성, 끈적임의 조절제로 쓰는 것을 샤모떼라고 해요. 같은 외래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점토의 색깔을 나타내는 건지 어떤 것이 점성 조절제를 나타내는 것인지 그것이 좀 혼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을 잘 해두시고 점토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잔류, 침전 점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성질을 가서 보시면 점토의 비중이 2.5, 2.6 입자가 고울수록 좋은 점토, 순수한 점토일수록 용융점 높고 강도 크다. 결국 같은 말, 크기가 작을수록 물체를 변형시키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요. 물이 약 40에서 45%일 때 그 물체를 만들기가 가장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는 인장 강도가 0.3에서 1메가파스칼 정도 되고 점토도 압축 강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인장 강도의 약 5배 정도 크다라는 것도 구분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점토 제품으로 벽돌이 있는데 저급 점토를 씁니다 라고 돼 있고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 벽돌 크기 190, 90, 57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건 제가 3등급까지 벽돌의 종류를 써놨습니다만 1급 벽돌의 압축 강도와 흡수율, 2급 벽돌의 압축 강도와 흡수율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점토 성분 중에서 붉은 벽돌이 있죠. 붉은 벽돌의 붉은색을 내는 건 바로
산화철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고, 이건 그림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 뜻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예를 들어 7호도막 전체의 75%를 썼으면 7호도막이고요. 나머지 25%를 썼으면 2호토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보다는 글자를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혼돈하지 않으셔야 되고, 벽돌 종류 중에 이제 과소벽돌이 있어요. 지나칠과 소성할 소.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에 강도도 좋고 흡수율도 낮아서 좋아요. 하지만 높은 온도로 구워서 좀 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검붉은색이 뜨고 너무 높은 온도로 구운 나머지 모양은 좀 일그러져 있습니다만 강도가 워낙 크고 흡수율이 좋아서 장식재나 조적재로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다공질 벽돌이 있어요. 공극이 많다라는 뜻인데, 자, 이런 겁니다. 점토에 분탄, 톱밥을 섞었다. 이러면 벌써 다공질로 아셔야 돼요. 특징은 톱질이 가능해. 그 다음 못 받기도 가능해요. 참 독특한 거죠.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보온 효과도 있고 흡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매 공간이 작은 재료일수록 가볍죠. 근데 가벼운 재료는 또 뭐가 안 좋아요? 강도가 약해서 구조 재료는 쓸 수 없습니다. 구조 재료는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이 다른 벽돌을 이형 벽돌이라고 하고, 포도 벽돌은 뭐냐면 포장에 쓰이는 도로 포장에 쓰이는 벽돌을 포도 벽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도 등의 바닥에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화라는 뜻 아시죠? 불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다. 즉 높은 온도를 쓰는 곳에 사용되는 건데, 자, 벽돌 크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반드시 구분하실 것, 일반 벽돌이 190에 90에 57, 내화 벽돌은 230에 114에 65mm. 예, 이걸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와는 크게 출제된 적이 없고요. 타일에서도 글쎄요, 출제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만 보도 타일을 제가 체크해 놓은 이유가 출제가 한동안 되지 않다가 갑자기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길이가 너비의 3배 이상인 기다란 타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레바지나 징두리 벽에 정도에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리 현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주되게 나오는 건데, 타일을 시공한 후에 압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잘 눌리지가 않아서 타일이 떨어져 나가는 것, 자, 이것을 박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토 제품에서 거의 단골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테라코타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이라는 소리인데, 자토를 반죽해서 조각의 형틀로 찍어내서 소성, 불에 구운 것이죠. 비어있는 대형 점토 제품입니다. 장식재다라는 거, 그 다음 버팀벽, 기둥의 머리, 주두나 돌림뒤 등에 쓴다라는 거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간벽, 돌림대, 창대, 주두 등에 쓰는 장식용 비어있는 점토 제품은 아까 테라코타라고 그랬고, SK 번호는 뭐다? 점토의 소성, 온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이런 거예요. 석영, 운모 등의 풍화물로 만들어진 도토를 원료로 불에 구우면 백색 불,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온도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죠. 토기가 아까 제가 1000도 아래, 1000도 미만, 1000도 이하, 도기가 1100에서 1200, 석기가 1200에서 1300, 이 정도로 외우라고 그랬죠. 1200에서 1300, 자기가 1300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1100에서 1200이면 거의 얼추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예, 바로 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공질 벽돌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료인 점토에 톱밥 등을 섞어서 만든 것 맞았죠? 비중이 1.2에서 1.5 정도로 가볍다.
단열 방음성은 있지만 가벼울수록 강도는 떨어진다. 예, 맞고 톱질 못 박기 가능했었는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점토 제품 중 흡수율이 가장 작은 것. 자, 바로 자기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되는 것. 자기가 가장 크게 됐던 건 뭐라고 그랬죠? 소성, 온도, 그 다음 또 하나가 강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출제될 거 소성 온도는 영어 약자로 SK라고 한다. 예,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이런 거가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점토를 한번 불에 구운 후에 부수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점성 조절제로 썼던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샤모테, 샤모트, 샤모떼. 뭐라고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같은 외래어지만 좀 조심할 게 뭐라고 그랬죠? 카올린이요. 이것은 점토 색과 관련이 있었다고 그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 붉은 벽돌 기억나시죠? 붉은 벽돌. 벽돌에서 붉은색을 내게 하는 게 뭐냐?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리죠? 점토의 색깔과 관계 있는 건 카올린, 붉은 벽돌의 붉은색을 내게 하는 건 뭐였어요? 산화철. 반드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요. 벽돌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 제가 아까 그림보다는 글로 풀어서 한다고 그랬죠. 2호 도막은 25% 쓴 거. 반반절은 반을 또 반 자른 거. 반토막은 반을 쓴 거. 7호 도막은 75%를 쓴 것.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7호 도막이 되겠죠. 75%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 건설공사에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벽돌 크기로 옳은 것 그랬어. 자, 190에 90에 57이 요즘에 쓰이는 벽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으로 4장 점토 제품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장 시멘트 단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멘트는 물질과 물질을 이어 붙인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부터 사용은 됐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된 것은 19세기 초에 에스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틀랜드 시멘트.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포틀랜드 시멘트가 발명된 시기 그러면 19세기 초라고 하시고 누가 발명했는가? 라고 하시면 조셉 에스딘이다 라고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주요 이제 화합물 성분을 보시면 주요 화합물과 주요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자, 주요 화학 성분에서 보게 되면 실리카, 석회, 산화철이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멘트의 원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석회석, 점토, 석고를 집어넣습니다. 시멘트의 원료 세 가지. 근데 이제 석고를 왜 넣어요? 라고 출제가 되면 응결시간 조절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응결시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니까 조심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은 자, 제조 방법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자, 시멘트의 성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멘트는 물과 섞여서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물과 섞으면 굳어지는 성질, 그래서 수경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과 화합을 하면 열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열이 발생되는 거고 이 열이 응결과 경화에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온도 차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알루민산 삼석회가 발열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섞이면 빨리 굳게 됩니다. 그 다음 규산 이석회가 들어가면 가장 작기 때문에 시멘트가 좀 천천히 굳는. 그래서 빨리 굳을 때하고 천천히 굳을 때를 구분하는 시멘트가 조금 이따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응결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응결 경화가 무슨 뜻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응결이라는 것은 완전히 굳은 게 아니에요. 굳어 보이는데 손으로 눌러본다든가 발로 밟아봤을 때 쑥 들어가는 부분을 응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의를 제가 내린 것은 고체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응결의 시작 시간, 그 다음 응결이 끝나는 시간은 잘 기억하세요. 시작 시간은 1시간 정도, 응결이 끝나는 시간은 10시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위에서 있었지만 여기 있었죠. 알루민산 3석회가 많을수록 빨리 굳고 규산 2석회가 들어가면 늦게 굳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아까 시멘트 원료가 석회석, 점토, 석고라고 했는데 석고 왜 넣는다? 응결 시간 조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석고가 많이 들어가면 응결이 빨라지죠. 그 다음 아까 밑에서도 했습니다만 알루미늄 3석회가 많을 때 빨라지고 따뜻하고 습도가 낮을 때도 온도가 빨라지고요. 자, 분말도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분말도가 높아도 응결이 빨라지고 물 시멘트비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멘트분의 물인데 물 시멘트비가 높아도 높게 되면 이건 오히려 응결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물 시멘트비는 C분의 W라서 이게 높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물이 많으면 느리게 굳어질 수밖에 없죠. 자, 경화는 응결이 아까 굳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면 응결의 다음 단계 경화는 완전히 굳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강도 강성이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따져보면 또 나왔죠. 분말도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분말도 그 다음에 풍화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 물의 양 이런 것들이 강도를 떨어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 있는데 안전성이 아니고 안정성입니다. 시멘트가 완전히 굳었을 때 부피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균일이 쩍쩍쩍쩍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안정성 시험은 오토클레이브 압력밥솥이라는 뜻인데 쪄보는 거예요. 고온 고압하에 만들었을 때 얼마나 팽창하는가. 그래서 팽창이 덜 되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안정성 시험은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될 건데, 시멘트의 비중은 3.05에서 3.15, 세제곱미터당 무게 1,500kg, 그 다음에 한 포의 시멘트 무게 40kg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분말도가 나옵니다. 입자의 굵고 가늠. 그러니까 입자가 굵으냐, 입자가 굉장히 가느다라냐. 이제 이런 건데 분말도가 클 때라고 되어 있죠. 분말도가 클 때라는 것은 분말도, 비율이죠. 크다는 얘기는 입자가 아주 곱다 이런 뜻이에요. 입자가 아주 곱다. 자, 입자가 곱다. 시멘트 입자가 이만하느냐, 시멘트 입자가 이만하냐 이런 거예요. 자, 시멘트 입자가 곱다. 분말도가 높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시멘트는 물과 섞이면 굳는다고 그랬죠. 자, 물이 있어요. 물 한 방울에 시멘트 입자가 작으면 많이 모일까? 크면 더 많이 모일까? 작을수록 더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물과 화합했을 때의 작용이 굉장히 빨라져요. 자, 지금 그 말이 여기에 있죠. 물과 화합했을 때의 작용이 빨라집니다. 물과 화합했을 때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빨리 굳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조기 강도가 크고. 그럼 빨리 굳겠죠. 빨리 굳겠죠. 그 다음 블리딩이 적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블리딩도 꽤 중요한 단어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물이 치고 올라오는 현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물이 치고 올라오는 현상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투과하는 성질도 좀 죽어버려요. 시공용도 작업할 때 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점. 빨리 굳어지면 빨리 굳어질수록 균열이 발생하기 쉬워요.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풍화되기 쉽습니다. 자, 풍화, 아까 시멘트 응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분말도 사용되는 물의 양, 풍화 정도가 있었잖아요. 풍화란 이런 겁니다. 바람에 의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시멘트가 습기를 받은 거예요. 시멘트는
물하고 섞이면 굳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의실이 시멘트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볼게요. 여기 습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뜯지 않은 시멘트라 할지라도 습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물과 만났기 때문에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하려고 쓰지 않은 시멘트를 뜯어봤더니 이미 습기와 만나서 굳어버린 거. 그것을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산화칼슘과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탄산칼슘으로 바뀐다. 어려워요. 쉽게 얘기합시다. 풍화는 큰 덩어리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분말도가 클 때, 즉 입자가 고울 때 굳어질까요? 입자가 작으니까 습기가 조금만 있어도 아우 반갑다. 물이 왔네. 물과 섞여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입자가 곱다, 즉 분말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고의 방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장기간 짧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멘트 저장시 주의사항. 방습 구조로 해라. 바닥에서도 습기가 올라올 테니까 바닥에서도 좀 올려서 쌓아야 됩니다. 그게 약 30cm 정도 해야 되고. 자, 시멘트 쌓기 높이 13포대. 예, 기억을 해두시고. 장기 보관은 그거의 반, 7포대. 왜냐면 한 포가 아까 몇 킬로그램? 40kg이라고 했잖아요. 단기 보관은 그래서 좀 많이 쌓아도 되지만 오랜 시간을 보관을 할 때는 반, 한 7포대로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 이상 저장한 것은 재시험 한번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풍화돼서 굳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시멘트의 분류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포틀랜드 시멘트, 두 번째 혼합 시멘트, 세 번째 특수 시멘트가 있어요. 이것 외에도 시멘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중에 기사 과목을 가시게 되면 더 많은 시멘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어쨌든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언제 발명됐다고 그랬더라? 19세기 초 에스틴이라는 분이 발명했다라고 했는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약 28일 주로 환산하니까 딱 4주가 걸리네요. 4주 동안 있어야 강도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주 정도 지나면 그 위에 물건이 올라와도 되고 뛰어다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량이 많아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4주 28일 기억해 두시고 자, 중용열에 봅시다. 중용열. 자, 규산 이석회가 많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알루민산 3석회가 섞이면 굉장히 빨리 굳는다. 규산 이석회가 들어가면 응결이 늦어진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굳으면 안 되는 공사. 예. 규산 이석회가 많아서 물과 화합했을 때 열이 적게 발생돼. 그러니까 천천히 굳어요. 대신에 오래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안전과 직결된 데를 씁니다. 댐, 무너지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방사능, 차단 폐쇄, 그 다음 메스. 메스란 두꺼운 거라고 보세요. 이런 것들은 빨리 굳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천히 굳는 거예요. 그것이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그럼 그 반대의 것도 있겠죠. 빨리 굳어야 돼. 오죽하면 이름이 조강이겠어요. 조기 강도. 며칠 만에? 네, 7일 만에. 자, 아까 포틀랜드가 28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강은 며칠? 7일이 걸린다. 7일이 걸린다. 굉장히 빨리 굳는 거죠. 규산 삼석회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말도도 높고 그래서 조기 강도는 크지만 장기 강도는 비슷하대요. 물과 화합했을 때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울 때 하는 공사, 원래 하면 안 되지만 빨리 해야 되는 공사, 지하 또는 수중, 물속에서 하는 공사는 빨리 굳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강을 쓰고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뭐냐면 하얀색 시멘트예요. 많이 보셨어요. 세면대, 아니다. 소변기 또는 대변기 주변에 발라져 있는 하얀 거, 실리콘 아니에요. 그것은 백색 시멘트를 씁니다. 그것이 인조석 제조에 쓰고 구조체에는 거의 쓰지 않는 거. 이것이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들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혼합 시멘트인데 무언가를 섞었어요. 자, 고로가 쉽게 얘기하면 용광로예요.
희한하죠, 용광로. 용광로에서 철제를 다 녹여서 나오는 철물, 그 찌꺼기를 슬래그라고 하는데 그거를 섞었다. 그래서 고로, 슬랙, 시멘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조기 강도는 좀 떨어지지만 장기 강도가 좀 커서 쓴다는 얘기죠. 중용료라고 비슷하죠. 찌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가벼워요. 가볍고 바닷물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폐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에 고로 시멘트를 주되게 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침식을 받는 해수 폐쇄에 쓴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 애쉬라고 있는데 플라이 애쉬는 아마 그 다음 시간에 할 콘크리트에서 이제 나올 부분인데 그 화력 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재를 또 넣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혼합하게 되면 중용료라고 또 비슷하죠. 조기 강도는 낮아지지만 장기 강도가 커지게 돼요. 포졸라는 화산재, 플라이 애쉬는 화력 발전소의 재 이런 것들을 썼는데 똑같습니다. 조기 강도는 낮고 장기 강도는 큰 시멘트가 포졸란이에요. 그 다음 특수 시멘트가 있어요.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알루미늄 원광을 섞은 것을 알루미나 시멘트라고 하는데 조기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며칠 만에. 하루. 자, 구분할까요? 보통 포트랜드 28일, 조강이 7일, 알루미나가 하루 만에 굳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합시다. 발열량이 커서 긴급, 추울 때, 물속에서. 자, 조강 볼까요? 추울 때. 그 다음 긴급, 물속에서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이런 뭐 긴급공사, 수중공사, 동기공사에 쓰는 것, 그럼 조강 아니면 알루미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사지선다행의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알루미나 아니면 조강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나 콘크리트 제품이 있는데 용도에 의한 걸로는 지붕재, 슬레이트, 바닥재, 인조석, 벽재는 시멘트 벽돌이나 블럭을 씁니다. 제조 방법으로는 진동을 다져서 하는 제품, 원심력으로 돌려서 만든 제품, 그런 것들을 균관 이렇게 얘기하죠. 압력으로 다진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 모양에 의해서는 판의 모양으로 봉, 작대기 모양으로 관, 파이프죠. 이런 모양으로 만든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했던 것들도 있고, 자, 뭘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 한번 보시죠. 잠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연소할 때 재가 나온다. 그것을 섞은 거, 화력발전소의 재로 만든 거, 그걸 뭐라고 그랬죠? 플라이 애쉬라고 말씀드렸죠. 조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자, 석고를 왜 넣는다고 그랬죠? 응결 시간을 조절, 촉진 아니라고 그랬어요. 촉진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래. 한중, 수중 6번입니다. 한중, 수중. 자, 어디였나요? 예, 한중, 수중. 긴급공사에 쓸 때는 뭐다? 조강 아니면 알루미나 그랬잖아요. 예, 조강 이렇게 되겠죠. 자, 수하열 발생이 8번입니다. 열의 발생이 적어서 원자로의 차폐용, 방사능 차폐용. 그러면 중용, 안전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분말도가 클수록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었어요. 분말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였죠? 분말도가 크다는 얘기는 입자가 곱다, 좋았었던 거, 나빴었던 거 다 있었던 거. 좋아졌던 것은 투수성이 적어졌었죠. 수화작용은 빨라졌죠. 자, 옳은 거, 조기 강도는 높아졌었고요. 그죠? 시국온도 좋아졌었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세요. 옳은 걸 고르는 것은 시공 후 투수성이 떨어진다. 이게 적어진다가 좋았던 점이죠.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멘트 저장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주위에, 창고 주위에 배수 도랑,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채광 공기가 순환이 잘 되도록 개구부를 많이 설치한다. 3개월 이상 설치한 것은 재시험한다. 쌓기 높이 13포 이하, 장기 보관 7포 이하. 다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시멘트는 무엇이 맞나야 굳는다? 물이라고 그랬어요. 습기. 그런데 채광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개구부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창을 많이 두란 얘기거든요. 또는 문을 많이 두란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죠? 습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습기가 들어오면 굳어버려. 즉 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보관 창고는 개구부는 극히 작게, 적게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5장 시멘트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장 콘크리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시멘트를 학습을 했었죠. 시멘트하고 그곳에 자갈, 모래 등을 혼합한 것, 거기에 이제 물과 섞여야 되니까 물을 혼합한 것을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5장 시멘트하고 6장 콘크리트는 서로 연계를 지어서 해주셔야 되고 굉장히 여기서도 어려운 단어, 낯선 단어,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부터 봅시다. 자, 반죽질기, 그래서 컨시스턴시가 있고 일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워커빌리티, 시공연도, 그 다음에 플라스티시티, 성형성,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마감성, 그래서 피니셔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지 않은 시멘트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시공연도라고 하는 워커빌리티예요. 워커빌리티. 워커빌리티인데 자, 반죽 질기에 따른 작업에 쉽고 어려운 정도, 뭐 콘크리트를 시공하기에 적당한 물기를 얘기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비빌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가 빡빡하면 비비기가 어렵겠죠. 너무 묽으면 비비기는 쉽겠지만 강도가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러한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골재의 입도, 크고 작은 골재가 얼마나 잘 섞여 있느냐를 입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빔시감, 물의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갖춰야 될 조건들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커빌리티 좋을 것, 즉 물기가 좋아야 된다. 시공을 하거나 그 후에도 재료가 떨어지면 안 된다. 거푸집에 공그리를,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작업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 물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물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면 슬럼프라고 보세요. 슬럼프란 뜻은 가라앉는다 라는 소리겠죠. 가라앉다. 콘크리트를 슬럼프 기구, 되게 간단한 기구인데 넣어놓고 쑥 잡아 뺐을 때 가라앉은 높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라앉으면 슬럼프 값이 크다라고 해서 묽구나라고 보는 거고, 덜 가라앉았으면 슬럼프 값이 작다라고 하고 되게 빡빡하게 비벼졌구나라고 아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림이에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슬럼프 통을 들어 올려서 콘크리트가 뭐예요? 슬럼프라는 뜻. 가라앉은 높이. 시공연도 측정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주되게 출제가 되는데 이게 슬럼프 테스트 기구예요.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자, 비벼진 콘크리트를 여기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 붓고 잘 다져줍니다. 부을 때마다. 그래 놓고 양쪽에 있는 게 손잡이에요. 잡아 들어 올리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바닥이 있고, 자, 슬럼프 테스트 기구를 이렇게 그려놔요. 그려놓고 콘크리트가 가라앉은 것을 해놓고 다음 중 슬럼프 값은 어디냐? 자, 1번 뭐 전체, 2번 그 다음 밑에 거 3번, 너비 4번 이렇게 되거든요. 묽을수록 넓게 퍼지긴 하죠. 하지만 슬럼프라는 원래 뜻을 찾아보면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슬럼프 테스트 외에도 쇠구슬 같은 걸 떨어뜨려 본다. 콘크리트를 판에 올려놓고 기울여서 흘러가는 걸 알아본다. 떨어뜨려 본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장단점 봅시다. 압축 강도 굉장히 커. 대신에 인장 강도는 10에서 12분의 1 정도로 약해. 그 다음 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별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방청에 유리하다. 왜? 강알칼리성이라. 철강제 방청, 즉 방청이라는 뜻은 뭔가를 방어해 주는데 녹쓰는 걸 방어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철근이 녹이 잘 쓰지 않고 철제와 접착도 잘 일어나요.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인장 강도가 약하고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골재를 봅시다. 시멘트, 모래자갈, 물 쓴다라고 했는데 모래와 자갈을 합쳐서 골재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잔골재는 자 이거요. 5mm체에 85에서 90% 이상 통과되면 잔골재. 5mm체에 85에서 90% 이상 넘어가지 않고 통과되지 않고 남으면 굵은 골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모래, 강자갈, 산모래 등을 천연골재, 그 다음에 깬자갈, 슬래그 자갈 이런 것들을 인공골재 이렇게 부르고 비중에 따라서도 경량, 보통 중량으로도 나눠져요.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이 그 자갈 모래의 품질인데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결론 깨끗하자. 그 다음 시멘트 풀이 굳었을 때 강도보다 커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시멘트 풀이 굳었을 때 강도보다 커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콘크리트는 아까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이라고 했었잖아요. 시멘트 풀이 무슨 뜻이냐면 시멘트 풀이 시멘트와 물만 합친 것을 시멘트 풀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시멘트 페이스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와 물이 합쳐져서 굳어진 시멘트 풀의 강도보다 자갈모래 즉 골재 강도가 훨씬 커야 한다는 얘기예요. 좀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상식적으로 골재의 골자는 뼈골자예요. 뼈가 강해야 될까? 풀이 강할까? 당연히 뼈가 더 강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시멘트 풀, 페이스트가 굳었을 때보다 강도가 커야 한다. 그 다음 모양은 동그랄수록 좋아야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깨끗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매끈매끈하다라고 볼 수 있어. 안 돼요. 거칠어야 돼요. 이유는 시멘트가 잘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염분 같은 거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거에 거칠고 동그랗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크고 작은 골재가 고르게 섞여라. 아까 이게 입도.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입도가 좋아야 한다. 이건 기사에서도 주되게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골재 비중은 2.5, 2.6 정도 되고 골재의 무게 실험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절대 비중을 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극률이 나오는데 꽤 오랜 시간 전이었는데 그 목재 수업할 때 목재 공극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골재 공극률도 있습니다. 1-P분의 W라고 되어 있는데 P가 비중, W가 단위용적 중량, 그것을 공극률이라고 하고요. 1이라는 상수를 뺀 P분의 W라고만 나오면 그것은 실적, 얼마나 들어차 있느냐, 실적, 얼마나 골재와 골재 사이가 비어있느냐, 공극 이렇게 구분해서 저 공식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간혹 출제되는데 이런 거를 괄호를 줘요. 그림 주고 이 중에 하나 괄호를 주고 뭐 예를 들어 뭐 요쪽 부분을 괄호를 이렇게 딱 줍니다. 요만큼 괄호를 주고 요 부분은 무엇이더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 메꾸기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입도
여기 있죠. 크고 작은 골재가 골고루 섞여 있는 정도. 예, 이것을 입도라고 했어요. 입도가 좋다라는 뜻은 잘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지 못하면 공급량도 많아지죠. 그래서 재료 분리가 떨어지고,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물도 많이 들어가고 시멘트도 많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거. 골재가 얼마나 고르게 섞여 있느냐, 이거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채로 갈라보자. 그럼 굵은 골재, 장골재가 얼마나 섞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예,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시멘트는 5장에서 했었고, 모래, 자갈, 골재는 지금 했었고, 이제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도 골재와 마찬가지로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염분은 거의 섞이지 않아야 된다. 당분도 거의 섞이지 않아야 한다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물이 많이 섞이면 묽어지고 물이 적게 섞이면 빡빡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시멘트비가 나오죠. 물시멘트비. 비율이 커졌다는 얘기는 분자가 커졌다는 얘기니까 물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물과 시멘트의 질량으로 나눈 건데 강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물시멘트비. 자, 크면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지. 강도 떨어집니다. 재료끼리 다 떨어집니다. 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아까 블리딩이 뭐라고 그랬죠? 상부로 물이 위로 치고 올라온다. 이거 다 문제가 되겠죠. 다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배합을 이제 어느 정도로 잘 해야 될 것인가. 그쵸? 시멘트, 모래, 자갈물을 섞었을 때 적절한 물기가 있어야 된다. 소요 강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어야 된다. 균일해야 된다. 슬럼프 값은 작아야 한다. 왜죠? 슬럼프가 크면 물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작아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양생과 재령인데, 양생이랑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충분히 온도, 습도를 유지해서 강도 증가를 하는 것. 재령이란 시간 일수 또는 경과 시간이나 일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거 외에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혼화 재료가 섞여요. 자, 워커빌리티, 압송성, 펌퍼빌리티, 그 다음 강도 증진을 위해 섞어주는 건데, 발음이 비슷해. 혼화제. 아오이, 아이. 어이는 조금만 넣어도 돼요. 아이는 많이 넣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자, 처음에 혼화체 조금 넣는 거 봅시다. 중요한데 AE제. 자, 여기서 AE제의 A는 에어예요. 에어. 공기가 들어가요. 미세한 공기를 발생시켜 분산시킵니다. 시멘트 입자를 막 분산시키니까 굉장히 조금만 비벼도 잘 섞이겠죠. 시공연도 개선시켜서 재료 분리가 떨어지고 일어나지 않고 블리딩 떨어집니다. 화학작용에 대한 저항성 커지고 얼었다 녹았다의 저항성이 커져. 공극이 있어서 그 공간들이 조그맣게 있어서. 단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철근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섞이면 안 돼요. 많이 섞이면 안 되고. 경화촉진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는 쓰지 못합니다. 이유는 염화칼슘이라서. 철근이 부식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굳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많으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빨리 굳어서 시공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굳게 하는 곳이 있다면 늦게 굳게 하는 곳도 있고요. 자, 그 다음 I, 많이 섞는 거죠. 플라이애쉬가 뭐라고 그랬죠? 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 시공연도 좋아진다. 물의 양 감소시킨다. 조기 강도는 작지만 장기 강도 크다. 이런 것들이 있고, 포졸란도 있죠. 포졸란, 그 화산재 같은 거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밀성이 높고 수화 발령이 적어집니다. 똑같았죠. 조기 강도 작지만 장기 강도는 굉장히 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 제품에 또는 종류에는 가볍게 만든 경량, 그래도 경량도 꽤 무겁죠. 프리플레이스트를 알아두셔야겠어요. 프리플레이스트란 거푸집에 미리 뭘 넣어놨어? 자갈. 자, 이런 얘기예요. 거푸집에 미리 자갈을 넣어놨으니까 이걸 미리 넣어놨대요. 이걸 미리 넣어놓으면 남는 건 뭐야? 시멘트, 모래, 물이 남아요.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섞인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몰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갈을 미리 틀에다가 넣어놓고 시멘트 모래에 몰탈만 해놓고 섞은 뒤에 작은 입구를 통해서 압력으로 쏴주는 방식, 이것을 프리플레이스트라고 합니다. 또는 프리팩트 콘크리트. 시험에 프리팩트로 나올 수도 있고 프리플레이스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콘크리트 지방서에서 이름이 원래 프리팩트였다가 프리플레이스트로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시험에는 프리팩트, 프리플레이스트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바뀌었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프리스트레스드가 있어요. 철근 대신에 강력한 PC 강제를 넣어서 했다고 돼 있어요. 간 사이를 넓게 할 수 있어서 넓은 공간 쓸 수 있다. 공사 기간 줄일 수 있다. 고강도 재료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도를 만들 수 있다. 자, 이 프리스트레스드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철근 대신 고강도 PC 강제. 한 가닥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닥인데 하나만 일단 그려놓고 합시다. 요렇게 해놓고요.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시공을 해요. 콘크리트를 시공을 해요. 물론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살짝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자, PC 강제 놨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시작 해가지고 이걸 당겨요. 쭉 당깁니다. 1차적으로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1차적으로 PC 강제를 먼저 잡아당겨요. 잡아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딱 빨간색 요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잡아당긴 것을 서서히 풀어주면 다시 PC 강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압력이 커지는 그러한 것을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레드 믹스트는 레미콘이라고 보시면 되죠. 레미콘.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믹싱카로 레미콘 현장에서 그 공장에서 비빈 다음에 투입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제품으로 시멘트 벽돌, 아까 점토에서 점토 벽돌도 있었습니다만 시멘트 벽돌도 있고 블럭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라조가 있어요. 시멘트, 대리석의 종석, 그 다음에 안료, 물을 혼합한 것을 뭐랍니까? 라고 하면 테라조. 인조석은 테라조와 같은 것,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ALC가 오토클레이브, 압력밥솥에서 고온과 고압으로 하게 돼서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경량, 그 다음에 기포 콘크리트라고 해요. 왜 기포냐? 생석회와 규사를 넣고 거기다 뭐요? 기포제를 넣어서 고열 고압, 오토클레이브죠. 쪄낸 방식이에요. 그러면 가볍게 만들어졌는데 기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방음 단열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공질이라서 흡수성은 좀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 요구 성능으로 잘못된 것. 내구성, 내화성 커야 된다. 유해한 불순물 등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모양은 각이 구형이나 입방체 맞다. 흡수율은 낮아야죠. 흡수율이 너무 높으면 물을 다 뺏어 먹어버리니까. 자, 8번 문제 볼게요. 염분이 섞인 모래를 썼을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염분이 섞이게 되면 다 철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부식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슬럼프 값은 뭐다? 가라앉다 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죠. X.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혼화 재료 중에서 혼화제 I. 근데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오지 않아요? AE제, 기포제, 감수제. 그러면 이건 다 뭐에 들어가? 혼화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용량 많은 게 I였죠. 포졸란, 플라이애쉬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포졸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6번 한번 볼게요. 물의 중량이 540이다. 물 시멘트비가 60이다. 시멘트의 무게는 물시멘트비가 나왔기 때문에 자, 물시멘트비는 C분의 W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잠깐 문제를 다시 볼까요? 물의 중량이 540.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가 60%. 그때 시멘트가 얼마냐? 자, X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분모를 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60분의 540. 그럼 6, 9, 54. 그쵸? 그러면 90이 되겠죠. 저는 지금 간단하게 풀어서 90이라고 했습니다만 6, 9, 54, 900kg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00이 되겠습니다. 900. 자, 이렇게 해서 6장 콘크리트에 대한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